자,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2월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간호 문제 총평 및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 써드린 것처럼 요번에는 문제가 정말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당연히 역학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도 역학은 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역학 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이론이 3개 나왔습니다. 특히 오렘 이론 나왔었던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맵 모형 나왔고, 프로시드 모형도 나왔습니다.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2가지씩 간호행정, 간호과정 2가지씩 나왔고 1차 보건은 의료 하나, 건강증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2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건이 작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이번에 환경이 2개가 나왔습니다. 식중독하고 그 다음에 완속여가, 급속여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난간호는 매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 얘도 정말 안 나왔다가 요번에 이제 그 보건교사 역할 그래서 하나가 좀 나왔었다. 그래서 정말 골고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도 일단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실수로 뭘 했다고 하면 조금 좀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게 실수를 한 명이라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한테는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거 보건교육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심리운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심리운동 영역 하면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1번. 허약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열거할 수 있다야. 자, 열거할 수 있다 하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쭉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인지적 영역 중에서도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식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자,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지적 영역이죠. 인지적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이해야, 이해. 그러니까 우리 인지적 영역 하면 지리적 분종평의 2번째 단계죠. 그죠? 이게 이해. 그다음에 3번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 방법을 정확하게 시범 보일 수 있다. 요게 심리운동 영역이죠. 심리운동 영역 중에서도 복잡한 외적 반응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시범 보일 수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시에 따른 반응보다는 조금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복잡한 외적 반응. 요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째는 허약 노인에 대한 차별 행동을 대상자 스스로 삼가할 수 있다야. 삼가할 수 있다. 이걸 또 행동이라고 보면 안 돼. 이거는 약간 태도 쪽이고요. 그러니까 정의적 영역 중에서도 얘는 조직화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화 쪽. 네. 그래서 이거는 보건교육은 워낙 우리 연습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족간호죠. 자, 요거 쭉 보시다 보면은 이건 사회지지도를 얘기하네. 가장 큰 특징이 취약한 가구원이에요. 그럼 취약한 가구원이니까 당연히 사회 지지도고, 그러면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있고 바깥에 동그라미 계속해서 있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5개의 원을 이용하는데 2번째 원에는 뭐 있었어요? 동고가족이었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2번째 원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사회 지지도, 동고가족. 이것도 역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자, 모자보건 지표 중에 1명의 여성이 감기간 동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야. 여자아이가 아니네. 그냥 낳은 아이의 수잖아. 그럼 뭐예요? 합계 출산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자아이의 수 하면은 총지생산율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출생아 수니까 합계 출산율. 이런 것으로 너무 쉬운 겁니다. 이런 거를 어렵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거 우리 맨날 연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표를 그리면서 했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3개 놓고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맞춤형 방문 간호 얘기했었고, 네, 또 하나가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 이것도 얘기했었고, 또 하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서 이거 법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얘기를 했고 돈도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가정간호,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 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을 법칙 근거로 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5등급인 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야.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대상자로 제외가 됩니다. 두 개를 이게 오버랩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장에 가면 오버랩이 되긴 해요. 현장에 가면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래. 근데도 방문 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겹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방문간호를 실시했을 때 수가 산정 기준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는데 또 가서 몇 시간 소요되는데 시간당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의 서비스 제공자는 가정전문간호사이다. 이것도 맞지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해설 부분에 써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지역사회 기능으로 옳지 못한 것. 그래서 제가 이거 이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짝짓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원 간에 관련된 기능으로 지역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서로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책 그대로 있습니다. 책에 있는 문구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구성원 상호 간의 결속력과 사명감이 필요하며 주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활동, 이것도 책에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뭐죠? 사회 통합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주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6번 프로시드 뭐예요?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쓰자라고 했었던 건데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교육 및 생태학적 사정 단계야. 그러면 세 가지를 찾아내는 거죠. 뭐예요? 소가 강화. 요거를 찾아내는 단계가 요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능 요인을 찾아내래요. 가능 요인 하면 두 가지죠. 자원과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과 기술. 그러면 1번 비만 유발 요인에 대한 지식 정도, 지식은 뭐예요? 소인 요인 또는 성향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신체 활동을 격려해주는 가족의 지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거나 주변 사람들이 동기 유발시켜주는 거, 이거 모두 다 강화 요인이죠. 강화 요인. 자,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신감, 이것도 소인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인 요인. 자, 집에서 가까운 지불 가능한 운동센터의 개수, 요게 지역사회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능 요인.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금방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 7번째 보세요. 자, 오렘 이론인데, 자, 읽어보면 지금은 독거노인으로 6개월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180에 100이고 BMI가 25고 가끔씩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쭉 읽으면 뭐예요? 지금 아프신 거지? 그러면 이건 결국 뭐예요?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죠. 근데 요게 여러분 기억에도 있을지 모르겠다. 작년에 지방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혈당이 420인 대상자의 그 배우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요구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근데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 결국 건강 이탈 시에 자가간호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8번이요. 이것도 너무 쉽죠. 문제 내신 교수님이 정말 양심적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법정 감염병 중에서 1급을 딱 찍었잖아요. 우리 1급 무조건 외우자라고 표현했고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 1급인 거고, 우리 1급은 앞자 말 따서 에리아, 마라크 남자, 뭐 신종 동물 탄디 뭐 이러면서 다 우리 배웠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유행성 이하선염이에요.
답은 3번. 이것도 정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암기만 잘하셨다면. 그런데 9번에 보시면 자, 식중독 하면은 식중독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세균성이다. 그래서 세균성은 특히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눈다라고 이것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감염형 식중독의 특징이야. 그럼 감염형은 음식 안에 세균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먹어서 걸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여기가 뭐야? 인간 뱃속이 뭐야? 이러면서 얘가 조금 숨어 있는다. 그러다 좀 있다가 여기도 살만한데? 라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결국 잠복기가 좀 길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잠복기가 비교적 길다? 요거 맞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답이 되는 거고, 균이 사멸하면 발생할 수 없겠죠. 근데 균이 죽었으니까 식중독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가열 처리해도 예방 효과가 낮다가 아니라 가열에 의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세균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체외 독소가 아니라 그 세균 안에 독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내 독소죠. 그렇죠? 그럼 체외 독소는 뭐였었는데? 독소형이요. 그래서 세균이 독을 뿜어. 근데 그 독소가 음식 안에 있어.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게 독소형이다. 이건 체외 독소고 여기는 체내 독소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요거를 조금 어려워했을래나요? 대부분 보시면 목표를 설정하는데 특히 목표 설정할 때 선생님들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요거 제가 막 산출 이런 거 좀 많이 나왔을 거다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해설에는 써놨을 거예요. 투입 산출 모형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문제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 했고 우리 책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몇 쪽이라고도 아예 써놨는데 투입 산출 모형은 크게 투입,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결과 목표. 그래서 크게 세 개가 있어요. 투입 목표, 산출 목표, 결과 목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투입 목표는 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돈, 장비, 시설 등 자원에 관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출은 보건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활동, 이벤트, 서비스, 생산물 등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해서 결과 목표는 보건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 수준,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산출 목표가 잘 모르겠으면 투입하고 결과 목표는 확실히 알면 돼. 그럼 나머지는 모두 산출 목표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볼게요. 자, A구 보건소 노인 운동 교실의 연간 참가 인원이 1,200명이래. 이거를 혹시 투입으로 하셨나요? 근데 투입은 아니야. 참가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산출인데 이걸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2번으로 갈게요. 자, A구 노인 인구의 걷기 실천율이 52%에서 60%로 증가됐대요. 그럼 이거 결과 아니야? 결과 목표죠. 그렇지? 아까 말한 건강 수준이나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걷기 실천율이 증가된 거. 그럼 이거는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구 보건소 노인 운동교실 공간 설치로 예산 7만 5천 원을 편성했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7만 5천 원이 아니구나. 죄송해. 하여튼 편성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투입 쪽 아니야? 돈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입이에요. 투입 목표. 그러면 A구 노인 인구의 중간 정도 신체 활동 실천율이 43%, 48%로 증가돼. 그럼 이것도 역시 결과 아니에요? 아까 걷기 신체율, 신체활동 실천율 모두 결과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 있는 거 1번이 산출 목표겠구나. 그래서 제가 산출 목표는 항상 그랬잖아. 내가 건강교실을 열었을 때 이때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 또는 내 건강교실을 1년에 몇 회 연다.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산출 목표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하여튼 이게 산출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었을래나 싶기도 하긴 합니다. 하여튼 답은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제가 맵 모형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특히 맵 모형 첫 번째 단계 나왔다. 그리고 맵 모형 4개의 맵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단계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만이라도 좀 외우자라고 표현했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요거를 외웠다면 금방 답이 나왔을 겁니다. 자,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거 우리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5단계죠. 5단계. 자, 전략적 이슈를 확인하는 거 4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설정하는 거 2번째 단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 상태를 사정하는 거 이게 3번째 단계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12번입니다. 우리 보건정책 과정 중에서 기억하실래나요? 맨 처음이 정책의제 설정 과정. 정책의제 설정 과정. 그리고 나면 정책 결정. 자, 정책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집행하죠. 그리고 나서 평가 또는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정책의제 설정 과정은 뭐였었냐면 국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올 한 해 국가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앤더슨이 제시한 보건정책 과정 중에 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문제를 뽑는 단계예요. 그럼 당연히 정책의제 형성 단계가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자, 요게 이제 재난간호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재난 관련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및 관련 죄로 인한 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단계야? 이게 또 헷갈려 할 수도 있어. 일단 우리 단계가 크게 4단계인 건 아시죠? 자, 4단계 맨 처음에 뭐예요? 예방, 완화 단계. 예방, 완화 단계. 그 다음이 뭐예요? 대비 단계. 대비 단계. 그 다음이 뭐예요? 대응 단계. 그 다음이 복구 단계잖아요. 복구 단계. 그러면 지금 요게 예방, 완화야, 대비야? 잘 모르겠어. 그걸 잘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보기를 보고 다른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임시대피소 마련하는 게 언제예요?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대피소예요. 사건이 터진 거지. 그렇죠? 대응 단계예요. 대응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중증도 분류하고 진료소 설치하는 거 당연히 대응 단계예요. 대응 단계.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뭔데요? 당연히 대응 단계예요. 대응 단계. 그럼 나머지 하나, 안전점검, 안전점검. 이거는 요 앞에서 하겠구나.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결국 위에가 어느 단계인지 굳이 해설을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4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그 위에 무슨 단계예요? 예방하고 위험과 관련 재해로 인한 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단계. 무슨 단계예요? 예방과 완화 단계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걸 해설을 안 하더라도 다른 쪽이 전부 다 대응이니까 요거겠구나라고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눈치만 딱 아시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이걸 어려워했으려나? 근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닌데. 자, 가장 옳은 것은이에요. 자, 민감도는 해당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괜찮지 않아요? 자, 민감도는 환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도는 해당 질병이 없는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음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보는 거. 이게 특이도거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3번입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예요? 특이도잖아. 질병이 없는 사람이 음성으로 나온 건 특이도잖아요. 의 양성률이야. 그 의 양성률은 뭔데? 질병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야 돼.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의 양성이 되는 거죠. 하여튼 틀렸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 그럼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으면 양성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민감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 음성은 어떻게 해야 돼?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의 음성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답은 1번. 15번 제가 그랬잖아. 4개 꼭 외워라.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틀리면 진짜 창피한 겁니다. 자, 필수여서 4가지 가장 옳지 못한 거. 자, 수용 가능한 방법. 일명 수용 가능성이죠. 수용 가능성, acceptable을 얘기하는 거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 아니잖아요. 우리 1차 보건의료는 우리 최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적절한 뭐 이런 거지만 하여튼 이런 거 아예 4개 A에도 없었습니다. 답은 2번인 거고, 지역 주민의 참여, 이게 이제 적극적인 주민 참여에서 액티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접근 용이성, 어포더블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외우면 금방 쉬울 수 있는 거. 자, 16번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질문을 며칠 전은 아니고 이제 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기용제 노출이 됐어. 그러면 쭉 읽어드리면서 정말 한 건 별거 없다. 근데 요거 시험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요게 또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다 읽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문구에 걸리셨나 봐요. 그 호흡이 멎었을 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호흡이 멎었을 때 인공호흡 한다고 직접 입을 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비를 이용하든지 그다음에 내 입으로 들어올 수 못하게 어떤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틀렸나 봐. 답을 4번을 하셨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르쳐드려요, 이제부터는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거는 의식이 있을 때라고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물을 주거나 뜨거운 커피를 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유기용제에 노출돼서 의식을 잃고야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물 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잘 보셔야 돼. 문제를 천천히 보시면 눈에 보이시는데 그냥 흥분하고 딴 거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맨날 시험 볼 때 운에 맡겨라라고 하는 게 진짜 내가 올해 붙을 운이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대강 봐요. 대강 보면서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해요. 그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다가 답을 써. 근데 문제를 딱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가서 보시면 문제 볼 때 자를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게 쭉 훑어보시면 하고 저는 자 같은 거 대고 하나하나 읽어. 그리고 하나하나 보고 요게 문제구나, 요게 힌트구나 이런 걸 줄치면서 좀 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멎었을 때 인공호흡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렇다고 마우스 입을 대고 바로 하면 나도 걸릴 수도 있다. 왜냐면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진짜 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답은 2번인 거고요. 17번이에요. 제가 이제 환경 문제가 요새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환경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것만이라도 하자, 기본으로. 그러면서 제가 완성요가, 급속요가를 얘기하면서 특히 완성요가 할 때 그 청소하는 방법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게 그 걸쭉한 게 있는데 그 걸쭉한 걸 걷어낸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면대치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급속은 거기에 약 성분이 떨어지니까 강한 압력을 팍 써주면서 약을 쑥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거를 역류세척이라 한다. 그래서 요 단어만이라도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자, 보시면 옳은 것은이에요. 자, 완성요가법은 보통 침전 후 사용되는 방법이다. 맞죠? 보통 침전하고 나면 완성요가. 그러면 약품 침전하고 나면 급속요가 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급속요가법은 사면대치 청소 방법을 사용한다. 사면대치 청소 방법이 뭐였는데? 완성요가였었잖아요. 그럼 급속요가는요? 급속요가는 역류세척이었었죠. 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완성요가는 여가 면적이 좁을 때 적당한 방법이다. 이거 급속이죠. 완성요가는 넓은 곳에 그냥 물을 받아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넓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가 면적이 좁아도 된다니까 급속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건설비가 많이 드는 거는 완속이죠. 왜냐면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걸 다 뭔가를 건설을 해야 되니까 돈은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유지비는 조금 드는 게 완속이죠. 그래서 건설비는 많이 드나 경상비는 적게 드는 건 완속요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만 잘 들으셨다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역학적 인간관계가 있다고 확정짓는 조건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1번 보시면 요인에 대한 결과가 다른 집단에서는 다른 경향을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집단, 예를 들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 해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남성을 대상으로 똑같이 해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면 연관성의 일관성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르게 나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요인이 특정 질병에만 관련이 돼 있어. 결국 그런 거죠. 그냥 콜레라 걸린 사람들 딱 봤더니 콜레라균이 몸에 다 있어. 그렇죠? 그리고 폐암에 걸린 사람 봤더니 전부 다 대부분 폐암을 다 피고 있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연관성의 특이성이다. 특이성. 그러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자, 원인적 요인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우연히 일어나면 그건 우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질병 요인의 노출을 제거했을 때
질병 발생 위험은 낮아지게 돼 있죠. 이게 실험적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적 입증은 뭐냐면 인위적인 조작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원인이야? 그럼 제거해. 그랬을 때 질병의 원인이 위험이 좀 낮아져. 그럼 이거를 우리 실험적 입증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헬스 플랜 2030. 저번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당연히 그거 나왔겠죠. 대표 지표가 나올 거다라고 했고, 제가 대표 지표 정말 외워라라고 표현했고, 이게 시험에 떡하니 나왔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정말 저도 속상합니다. 맞아주셔야 돼. 자, 영유아 하면은 영아 3학년. 이건 뭐 딱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로자 하면은 연간 평균 노동시간. 이거를 모른다고 해볼까요? 노인, 치매 환자 아니었죠. 이번에 뜬금없이 주관적인 건강인지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 건강해요. 질병이 있지만 잘 관리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주관적인 건강인지율로 측정한다 라고 표현했고, 여성은 모성 사망 비였었죠. 이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1번, 3번, 4번을 확실히 아니까 답은 2번인가 보다라고 찍으실 수 있으셨어야 돼. 근데 근로자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 맞고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자, 보건교사 직무요. 자, 학교 보건이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제 보건교사 직무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쉽죠? 각종 질병 예방 처치인 보건지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게 좀 낯설었을래나요? 근데 이거 분명히 책에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분명히 있었고, 리을은 확실히 아니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뭐예요? 학교 의사의 직무예요. 그래서 혹시 니은번을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을려나? 근데 하여튼 분명히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기억력 digit이니까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서 어때요? 문제가 조금 쉬웠겠구나. 근데 이거를 그냥 진짜 막 흥분해서 대강대강 보다 보면 엉뚱한 답으로 찌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만점을 노려볼 만하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문제를 아까 말한 그 산출평가, 투입 산출 모형, 그 목표 평가가 아니라 산출, 그 다음에 투입 목표 이거를 몰랐다면 하나 틀렸을래나? 하여튼 거의 만점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험 문제가 지금 거의 몇 해 동안 계속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작년에도 쉽게 나왔고 올해도 좀 쉽게 나와서 이제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어려워져야 하고요. 왜냐면 너무 쉬우면 실력이 없는 분들이 올라가시면 나중에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질 거다라는 좀 예상을 좀 하긴 합니다. 하여튼 저를 믿고 끝까지 쫓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해설 총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